4년 전에 이장우 시장이 인수위가 된 뒤에 그 인수위를 통해서 이장우 시장이 공무원들에게 전임 시장이 했던 정책을 부정하도록 계속 강요를 한 거잖아요. 인사권을. 잠깐만. 그러니까 오늘 그 안필용 소장님과 강은성 기자님의 주제는 인수위입니다. 제 네. 민선 9기 허태정 시정의 그저께 출범한 인수위 활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네, 그렇죠? 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인수위를 통해서 전임 시장을 공격하는 형태로 인수위를 이제 활용을 한 거잖아요. 이장우 시장이. 그래서 굉장히 강하게 공격을 했고 사실은 이제 그때 뭘 공격했지? 나 기억나는 거 그거 트램 트램이 돈이 대표적인 사기다 뭐 거의 이 정도 예. 어딩 아니었어요 수준이? 그것뿐만 레벨이? 아니라 뭐 총사업비가 2배 가까이 들었다. 이거 공무원들이 그걸 발표하게 하고 그거를 진두지휘를 이장우 시장이 하면서 이장우 시장이 독서를 내뱉고 그러면서 허태정 전 그 백설공주도 합리하셔야겠네. 그래서 이제 허태정 무능 막 이런 프레임을 이제 그때 처음 만든 건데 이제 공수가 바뀌었잖아요. 이제 그래서 그 허태정 시장은 과연 그럼 인수위를 어떻게 운영해 갈 거냐라고 했을 때 이장우 시장과 똑같은 방식으로 인수위를 통해서 공격할 거냐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할 거냐 이제 이런 게 이제 그 방향일 텐데 일단 첫 일성은 그 경로 뭐 나가라 뭐 이런 뭐 그런 얘기 들리더라고요. 소리 지르다고. 그런 얘기가 어쨌든 보고 10분 만에 너무 자료가 부실하니까 기사는 꽤 많이 보도됐는데 기조실인가요? 기획조정실 예, 보고. 거기 자료가 너무 부실해갖고 10분 만에 이제 그냥 중단시키고 했다 뭐 이래 오늘 한다더니 했어요? 오늘 오후 4시 반에 했을 거예요. 뭐 기자들은 들어갈 수 없는 비공개 업무 보고여가지고. 근데 이제 그 안에 계셨던 분이라고만 얘기할게요. 그분한테 들었는데 엄청 화를 내면서 소리도 질렀다. 그렇더라고요. 하여간 왜? 아니 일단 말씀하시고. 네. 아니 그래서 그 이제 똑같이 허태정 당선인이 이장우 시장이 과거 4년 전에 했던 인수위와 똑같은 방식으로 운영을 할 건지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할 건지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 지금 분위기로는 이제 이장우 시장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인수위를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첫 경로는 잘했다. 이제 이렇게 보여지는데 이제는 양쪽 진영이 또 선거 과정에서 워낙 또 치열하게 붙었고 하다 보니까 똑같은 방식으로 인수위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이제 한편 드는 거죠.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똑같이 할 것 같아요. 근데 사자성어로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뭐라고? 맛 좀 봐라. 근데 그렇게 운영하기에 인수위 구성을 보니까 좀 약한 거 아닌가. 그러니까 독설가들이 없어요 그 안에? 독설가가 없는 것 같은데. 저 시켜주세요. 공직 안 가도 돼요. 그냥 그 한 2주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이제 저 시켜주세요. 나 잘 알아요. 통상적으로 인수위의 이미지가 그 사람 그 4년 동안 이제 시정을 운영하는 이미지가 되다 보니까 보통은 그 시장 당선인을 대신해서 누군가가 인수위에서 그거를 세게 공격하고 공무원들 잡들이하고 그 박정현 위원장이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 인수위원장 맡았잖아. 그거를 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걸 못 하실 것 같아서 그분도 국정감사 때 한번 이장우 시장하고 세게 붙은 적 있잖아요. 근데 그거 말고도 그 행정통합 갖고도 그쵸. 고성 오가고 몇 번 붙었었잖아. 몇 번 붙었는데 그거를 공무원들하고 할 거냐? 공무원들하고 공무원들이 무슨 죄야? 근데 어쨌든 이장우 시장 방식으로 하면 공무원들한테 이장우 시장을 그 부정하게끔 유다의 역할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역할을 시켜야 되는데 인수위에 그럴 만한 인물이 안 보인다. 그게 그러다 보면 결국에 그 허태정 당선인이 나서서 그 일을 해야 될 텐데 그러면 이제 허태정 당선인이 과거에 4년을 했던 것과는 다른 이미지로 보여져서 초창기에는 조금 그 어떤 인기가 있을 수도 있죠. 공포 정치? 허태정의 공포 정치?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공무원들하고의 갈등도 생길 거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보여줄 건지 아니면 정말 온순하게 갈 건지 이제 이걸 결정해야 되는 그 인수인데 현재까지로는 어쨌든 공격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게 아닌가. 그런데 인수위는 맨파워가 약하다. 그래서 이게 앞뒤가 안 맞아서 결국에는 허태정이 회초리를 들고 일어서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려고 했던 겁니다. 사실은 그 뭐 이게 공격 수비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공무원은 그 리더가 이렇게 가르마 터주는 대로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리더가 바뀌고 시정의 방향이 바뀌면 이거에 맞춰서 일 잘 하면은 거기에 따른 뭐 보상이나 이런 게 주어지고 일을 잘 못하면은 거기에 따른 책임을 물으면 되는 거고 이런 거지. 전임 시장 뭐 했으니 이거를 뭐 혼내키고 아니면 공격 이건 아닌 것 같거든. 아니, 그러니까 얘기가 이재명 대통령 예를 들어가지고 송미령 장관 좋은 사례 중에 그쵸, 하나인 그쵸. 거지. 어차피 공무원들은 일 잘하면 쓰는 건데, 그러니까 여기서 방식은 점령군은 아닌 거잖아, 사실. 그치. 근데 이장우 시장은 그 공무원들에게 유다의 역할을 시켰으니까 그럼 허태정 시장도 당선인도 그 유다의 역할을 공무원들한테 시킬 거냐 이제 이런 게 있는 거죠. 관전 포인트. 그러니까 그거를 역할을 꼭 시켜야 하나? 근데 할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다라고 하면은 좀 뭐랄까 이 인수위원회가 지금 상황이 어떤지를 확인하고 그래서 내가 다음에 어떻게 펼친다 이거지. 너 뭐 잘못했나 하면 들여다볼 때 이건 아닌 거잖아. 근데 지금 분위기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못한 게 있으면은 그거에 따른 절차에 맞춰서 뭐 무슨 사법적으로 이렇게 뭔가 뭐 손해가 발생했거나,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그 시정을 펼치다 보면 고의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방향이 달라서 손해날 수도 있는 거죠. 그런 거 우리가 배임 물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 비리가 있거나 이런 거 있으면은 그거 합당하게 조치를 취하면 되는 거고. 근데 인수위원회가 그걸 밝혀내는 그런 조직은 아닌 거잖아요. 사실 뭐 감사기관도 아니고. 이미 이제 이장우 그러니까 시장이 어떤 취지 말씀인지 알겠는데 이장우 시장이 진영 정치에서 그걸 했고 또 그러니까 그렇게 보는 게 그러니까 그 흐름을 그렇게 읽는 게 과연 옳은 거냐라는 옳고 그름 얘기는 아니고 그냥 그렇게 보여진다는 거지. 인수위가 지난번에 이제 그 현판식 열고 출범하기 전에 지난 그 5일에 이제 지난주 금요일이거든요. 그때 그 당선인하고 허태정 당선인하고 그 대전시 실국장 한 30여 명이 이제 뭐 많은 상견례라고 하지만 그냥 첫 회의를 연 거예요. 네, 거기에서도 그 허태정 당선인이 남은 20여일 동안 약간 기강 잡기를 했거든요. 어떻게 뭐 앉아있어서 이러고 있어요? 얼차례? 머리박어. 네, 이제 진짜 머리박어 했어? 아니요. 네. 남은 20여일 동안 어쨌든 그 이장우 시장이 다시 이제 직무 복귀하니까 뭐 좀 뭐 이렇게 우려가 또 생기기도 했겠죠. 적당히들 해라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공무원 인사하지 말고 그리고 언론사 대상으로 정보 광고 집행하지 말고 그리고 그 인허가 계약하지 말고 뭐 예산 이런 거 뭐 이렇게 승인할 거 있으면 그거 일단 보류하고 이렇게 세게 얘기를 했어요. 그 모든 인사권, 재정권 어떤 그 공무원이 갖고 있는 권한을 사용하지 말라고 굉장히 세게 얘기를 했어요. 기조실 같은 경우는 사실 사업을 총괄하는 부서고 전략적인 부서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어떤 사업을 하나하나 딱딱 떨어지게 만들어서 하는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민선 8기에 기조실에서 했던 어떤 업무를 본인들이 이거 뭐 분석을 하고 뭐 이제 문제점이 있으면 어떤 문제점이 좀 있긴 했다. 뭐 이런 거를 이제 분석을 해오라고 하는 거였는데 기조실은 사실 그 전에는 뭐 그런 것까지 하진 않았었고 그 방향성 컨트롤 타워 아니에요? 그러니까 방향성 제시를 한 거예요. 민선 9기에 이렇게 해야 된다. 아니 알지만 그건 자기들의 그 본연적인 그 자체적인 사업이 없단 말이에요. 그건 다 실국에 가는 거니까. 집행부서라기보다는 기획부서다. 네. 근데 그걸 보고 왜 민선 8기 때 문제점을 갖고 오라고 했는데 왜 안 갖고 와라고 해가지고 나가라고 한 거예요. 근데 저는 여기에서도 물론 이제 민선 8기 때를 박정현 그 인수위원장이 적폐라고 규정을 했잖아요. 민선 8기 시정을 적폐라고 규정을 했어요. 워딩을 그렇게 했고. 근데 저는 여기서 그 허 당선인이 일단은 두 가지를 좀 이득을 얻은 것 같다. 하나는 어쨌든 조직 좀 기강 잡은 거 하나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나 달라진다고 했잖아. 그걸 보여준 것 같고. 근데 아까 이제 뭐 실장님은 박정현 인수위원장이 좀 어떤 그 이제 약간 앞에서 칼을 뽑아 들고 이렇게 할 수 있겠냐라고 하셨지만 지금 가장 워딩을 세게 하고 이장우 시장하고 약간 전면전을 붙는 워딩을 하는 거는 박정현 인수위원장이거든요. 그때 어제도 그랬고 지난번에 지난 5일 날도 그렇고 그 현판식 열 때도 그랬고 그리고 오늘도 그 대전 지역 그 국회의원하고 허 당선인하고 간담회를 가졌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또다시 그 박정현 그 인수위원장이 이장우 시장을 직격하는 그 얘기를 했어요. 지난 사정은 너무 이제 뭐 불통의 뭐 시정이었고 이걸 다시 정상화해야 된다는 약간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보니까 허태정 시장과
이장우 시장의 어떤 그 사감보다는 박정현 그 인수위원장이 지난번에 국정 그 감사할 때 대전시 대상으로 그때 그 둘이 굉장히 좀 세게 붙었잖아요. 네. 거기서 좀 일어난 그 마찰이 아직까지 좀 세게 이어오는 것 같다. 평가해오라고 한 그거를 안 해온 거니까 너네가 유다가 되라 했는데 이제 아, 근데 이걸 보니까 사실 공무원을 아까 말씀하셨지만 시키면 시키는 대로 그냥 하는 거고 문제 좀 분석해오라는 거는 뭐 공산당에서 자비판 하라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너가 잘못한 걸 생각해봐. 차라리 이런 거잖아요. 질문지를 주는 게 나을 뻔했어 그러면은.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죠. 오히려 그럼 답변을 하고 하면서 그렇게 뭐좀 찾아가면 되는 건데. 인수위가 그러니까 뭐 이런 업무를 넘겨받아야겠지만은 특히 지난 민사 8기 동안 언론에서 혹은 지역에서 이런 문제제기가 많았다 그러니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좀 확인해서 알려달라 이 정도로 먼저 인폼을 줬으면 좀 더 낫지 않았을까? 그럼 답변 준비를 해야긴 하겠죠. 근데 거기서 뭐 찾아가면 하나만 찾아가는 하는 거고. 원래는 이제 시장이 이 업무를 시작하면 전임 시장을 부정하고 새로운 업무를 하기에는 좀 부담이 있어서 보통은 인수위에 그 역할을 줘요. 인수위 보고 전임 시장 사업을 평가해서 그걸 정리를 해주고 그러고 새로운 시장에게 부담이 되는 것들을 인수위가 제안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하는데 이제 이게 아주 정상적인 인수위의 얘기인데 지금은 이제 약간 이 감정 싸움도 붙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정상적이지 않은 인수위 모습인 걸. 금산 군수 이번에 당선된 문정우 당선이 있어요. 그 민선 7기 때 군수했을 거예요. 그분이 아마 그분이 인수위를 이번에 안 하기로 했어요. 본인이 다 하니까. 왜냐면은 표면적인 거는 돈 든다. 맞아요. 인수위원회 운영할 때 금산군이 한 7천 몇 번만 들었대요. 거기다 그 취임식까지 하면 1억이 좀 넘게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 돈을 왜 쓰냐?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인수위원들이 대부분 민간인인데 와서 엄청나게 갑질을 한다는 거 공무원들한테. 맞아요. 서류 집어 던지고 그리고 뭐 줄대라고 내가 문정우 측근이다 이래가지고 인사 이런 거 청탁 넣고 이런 것들이 너무 고질적인 관행이어가지고 그래서 없애겠다. 난 안 한다. 그리고 내가 직접 그 실국장들한테 보고 받으면 된다. 그렇게 그것도 꽤 의미 있는 시도라고 생각을 해. 이번에 이렇게 민선 9기 대전 시장직 인수위가 출범하고 나서 이렇게 강하게 지금 드라이브 걸고 있잖아요. 그 민선 8기 4년을 검증하겠다라고 해서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이제 뭐 만나보면 어떤 분위기냐면 4년마다 이러면 자기들 진짜 죽을 것 같다는 거예요. 네, 저는 민선 8기 이장우 시장이 처음에 그 취임하자마자 인사로 굉장히 공포 정치를 했고 그리고 이제 말할 때마다 사실은 그 전임 허 시장의 어떤 뭐 사업 추진에 있어서 너무 답답했다, 뭐 무능해서 그리고 뭐 지난 4년이 뭐 어떻게 됐다 이렇게 평가를 내리면서 했잖아요. 근데 이번에 보니까 똑같은 거야. 제가 약간 옆에서 보면 강하게 드라이브 걸 수도 있고 말씀하신 대로 뭐 문제가 있으면은 이거는 이렇게 뭐 이렇게 점검 당연히 해야 되죠. 어떤 거를 이제 추진하려면 그 전에 만약에 그게 있으면 점검을 하는 건 당연한데 왜 거울 보듯이 뭔가 좀 기시감이 든다. 저는 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게 뭐 진영 정치의 폐해니까. 인수위원회는 인수위원회지 무슨 감사위원회가 아닙니다. 그렇죠? 예. 그 역할에 좀 충실하면 좋겠는데 너무 정쟁적으로 안 가면 좋겠어요. 그럼 계속 싸움 반복될 거 아니야?